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거짓말과 날조에 능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고 거짓말도 반복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너무나도 버리고 싶은 나머지 유엔에 거짓 보고를 했다가 제대로 걸리고 만 것인데요. 거짓말로 해볼 만한 곳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유엔에다가 거짓말을 하다니 배짱 하나는 인정해줄 만합니다. 오늘은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한 일본의 거짓말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유엔 특별보고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놓고 논의할 때 주로 3중 수소만 다루고 스트론튬, 세슘, 이오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3중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탱크 내 처리수를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는 오염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리 과정을 거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도쿄전력은 말을 바꿨는데요. 스트론튬 90과 고준위 방사성 핵종 외에도 1차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서 고농도 탄소 일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인정됐습니다. 탄소 일사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반감기가 5730년이며 프랑스 원자력 안전 방사성 방호 연구소에 따르면 이 물질이 세포 조직과 반응하면 유전적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론튬 90도 인체에 가장 위험한 핵분열 생성 물질로 고륙종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유기결합 3중 수소의 생태계 악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런 부분을 유엔에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방사성 오염수에 존재하는 위험 물질을 누락하고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유엔에 허위 보고를 한 셈입니다. 뒤이어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방사성 물질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특수 탱크를 만들어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일본 정부는 올 여름에는 저장 공간이 꽉 차서 더는 저장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 과학적인 의미에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처분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린피스가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할 부지가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찍은 구글 이미지를 근거로 들며 원전 부지 바깥으로 저장 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바다에 버리겠다는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의 5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20개 지방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도 올 6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 데라사와 조합장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국민 입장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겠냐면서 오염수 해양 방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염수 탱크와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정부가 은폐하거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일본 어민들도 해양 방출이 시작되면 수산물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 뻔하다며 해양 방출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한 발 물러섭니다. 이달 27일 예상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경우 후쿠시마 현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달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류 위험성 문제도 있지만 최근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양 방류라는 기존 방침을 굽힌 것은 아닙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 반발을 줄이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루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양 방출 방침은 유지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으니 적당히 간을 좀 더 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염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세슘 등 핵종 물질이 한 달 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 물질도 세슘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린피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성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 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가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안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낸다고 가정하면 이를 희석하는 데 깨끗한 물 7억 7천만 톤과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결국 희석된다 할지라도 바다에 이런 위험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에 제출한 거짓 보고가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일본은 무리수를 내세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자 아예 유엔에서의 입지를 높이자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2일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더 강한 유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책을 맡을 능력과 의사를 가진 나라가 안보리에서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다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의 실현에 공헌할 각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에 버리려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뻔뻔한 멘트를 내뱉을 수 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지난달 CNN이 14개국을 대상으로 유엔 실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유엔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던 국가가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에 가장 반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도 31%만 호감이 없다고 답했는데 일본은 무려 55%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는 비호감 수치입니다. 심지어 유엔 헌장 53조와 107조에는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을 적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40년 가까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엔 분담금을 내며 상임이사국 자리를 꿈꾸고 있는 일본이 가장 먼저 없애고 싶은 조항이지만 저 조항이 있는 한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격 논란은 또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장기간 반복해 구금하다가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했다는 외국인 2명의 호소에 사실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대응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입국관리국 수용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 때문에 유엔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해양법과 세계해양보호 원칙에도 저촉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이미 마음먹었지만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그 어느 국가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순리를 거스르고 유엔 상임이사국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야욕을 위해 앞으로 또 어떠한 무리수를 둘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